신화의 정치적 이해는 끝났고 이제 과학적인 이해로 들어가서 오늘은 신화와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배웠던 신화 중에 세 가지 종류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북방계 신화야.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여기 북쪽 지역, 이 중국이랑 연결된 이 북쪽 지역에서 내려온 신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라 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역에서 내려온 신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북방계 신화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나라를 건국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 남방계 신화는 아래서 태어난 왕이 추대를 받아서 즉위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고구려 신화에서는 이 두 개가 다 합쳐져요. 고구려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북방계, 남방계 성격이 모두 나타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어.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이렇게 섞은 거야. 그 특정한 목적이 뭐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잖아.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구를 띄워줘야 돼? 당연히 고구려를 띄워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고구려를 더 멋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내려오던 여러 가지 신화들을 합쳐놓은 게 아닐까 하는 게 정치적인 분석이야. 이게 우리가 신화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에 맞게 분석을 해본 거야. 근데 이번에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가볼게. 과학적으로 할게.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신화의 무대를 한반도가 아니라 좀 전 세계로 넓혀보면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시아 지도야. 아시아 지도. 근데 이제 우리 그 신화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그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있어,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표가 나오고, 여기 뭐 중국에서는 중국 대표가 나오고, 여기서는 여기 대표가 나오고, 근데 각각 나라 대표가 모일 거 아니야. 한 자리 모여갖고 막 얘기를 해. 야, 우리나라에는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 더 재밌지? 짱이지?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난생신화, 아래서 태어난 신화를 가지고 있어. 그 이야기가 되게 많아. 이 나라에는 아직도 이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어. 이 북쪽, 이쪽 지방에서는 천손신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이게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거야.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요 밑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없고, 여기서는 아래서 태어난 신이 없어.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이쪽 지역. 겹치는 지역이 한 여기쯤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나라도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지역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 한반도 남쪽이 아니라 이 중국 그리고 동남아 포함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과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해의 폭을 넓혀보는 거지. 관점의 폭을 달리해가지고 이과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힙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인류의 이동 경로라는 건데, 그 우리가 지금 현생 인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람이란 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뭐 개, 소, 호랑이 이런 종이 있듯이 사람이란 종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맞아요. 사람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호모 사피엔스. 너네 그런 거 배웠잖아. 모스, 트랄로, 피테쿠스. 그 다음에 또 뭐야? 호모 에렉투스. 또 뭐 있어? 뭐 네안데르탈인.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이 배웠지. 그치? 나도 한국사 전공이 아니라 정확한 건 몰라. 근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건 알지. 지금 우리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전에 원숭이랑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종이 있었다는 건 알죠. 걔네들이 점점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됐잖아. 응?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종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그게 언제 나타났냐면 한 10만 년에서 20만 년 정도 전에 태어났대. 나도 정확한 시기는 몰라. 대충 그때쯤 태어났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만 년 정도 전으로 딱 날아가잖아? 그때 만나는 사람은 우리랑 생긴 게 똑같아. 구분을 못 해. 만약에 그 원시인들을 똑같이 머리 잘라놓고 옷 입혀놓으면은 우리랑 구분이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10만 년 전에 태어난 애를 타임머신 타고 지금 현대 사회로 데리고 와서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 여러분들보다 공부도 잘할 거예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린 같은 종이야. 차이가 없어.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아프리카에서 처음 태어났다 그래요. 아프리카 동쪽 지역인지 서쪽 지역인지 하여튼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동을 합니다. 자기 살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해요. 사피엔스들이. 왜냐면 그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전이잖아? 사냥을 했단 말이야. 사냥하고 열매 따먹고 뭐 물 퍼먹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거기 자원이 다 떨어져. 이동을 해야 돼. 내가 살만한 곳 찾기 위해서 점점점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한쪽 무리는 위로 올라가. 한쪽 밑으로는 밑으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말고 더 많아. 되게 다양한 경로로 퍼져. 그래갖고 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백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동양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냥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아프리카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랑 우리들이랑 좀 다르대요. 유전자가. 왜냐면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종들하고 교류를 했단 말이야. 그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랑 전쟁을 해갖고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대요. 그 과정에서 그 둘 사이 혼혈이 생겨나가지고 우리랑 순수 아프리카인이랑은 유전자가 좀 다르대. 신기하죠? 이런 게 인류학이에요. 이런 거 인류학이라고 불러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책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간 이 인류랑 밑으로 내려간 인류랑은 다른 애들이야. 집단이 달라. 집단이 다른데 얘네들이 북쪽으로 이동한 애들은 북방계 인류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북방계. 밑으로 이동한 애들을 남방계라고 불러요. 있죠? 이게 북방계, 남방계. 근데 이 북방계 애들은 그 첨소원 신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동한 것 같아. 근데 이 남쪽에서 이동한 애들은 아래에서 태어난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 아래에서 태어난 신의 이야기, 요거를 가지고 이동을 한 것 같아. 점점 이동을 하다가 지도상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한 군데 모이게 돼 있죠. 그게 어디냐? 여기야. 우리나라에서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거는 서로 다른 그 인종 집단이 서로 따로따로 이동하다가 몇만 년의 시간을 걸쳐 이동을 하다가 다시 한 군데 모인 게 어디서 모이냐면 바로 여기. 한반도를 포함한 이 아시아 끝자락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이쪽으로 넘어갔겠죠. 일부는 저 시베리아 거쳐갖고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요. 걔네들이 이제 인디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랑 우리나라랑 되게 가깝대. 그 유전적인 차이가 별로 없대. 생긴 것도 동양인이랑 비슷하고 인디언들이. 자, 아무튼 이러면 이제 설명이 되죠. 왜 우리나라 고구려 신화에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의 차이가 다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실제로 북방계 인류가 그 아프리카에서 찢어진 각각 달랐던 인종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난 거야. 그게 이제 그 흔적이 신화에도 남아있는 거지, 신화에.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에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신화에도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고고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신화가. 그래서 그 고고학 하시는 분들은 이 역사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과학도 잘 알아야 되고 문학도 잘 알아야 되고 어학도 잘해야 돼. 되게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그 창의융합적 인재의 표본이죠. 고고학자. 한 분야만 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자, 이게 이제 그 북방계 인류와 아까 내가 인종이 다르다 그랬어요. 북방계 인종하고 남방계 인종의 생김새 차이래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비교해 봅시다. 남방계 인류래요. 보면 남방계 인류의 특징은 눈이 커. 쌍꺼풀이 되게 짙어. 눈, 코, 입이 다 커. 그 다음에 대신에 키가 좀 작아.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머리가 곱슬머리죠. 근데 북방계는 이제 피부가 하얘. 그리고 머리가 생머리야. 쌍꺼풀이 없어. 눈, 코, 입이 조금 밋밋하게 생겼어. 이런 사람들이 북방계 인종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좀 동남아 인종인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고, 얘들은 이제 지금 러시아 쪽, 그렇죠? 지금 러시아 쪽 그 인종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현존하는. 그리고 이 두 개, 근데 이 둘은 서로가 다른 인종이야.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달랐다는 걸 알았을 거야. 생긴 것만 봐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인하고 신라인은 인종이 달랐어. 여러분들 무슨 우리가 한 민족인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사실은 한 민족인데, 뭐 비겁하게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신라가 고구려를 뭐 무너뜨렸다, 백제를 무너뜨렸다, 이거 우리 그 신화할 때 배웠잖아. 견훤이랑 궁예가 그런 말 했잖아. 그게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뻥이야. 다른 민족이야, 애초에. 근데 그게 나중에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 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통일된 기간이 오래 갔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 자기 얼굴 보면서 나는 좀 북방계의 특징이 많이 남아있나, 남방계의 특징이 많이 남아있나,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완전한 북방계, 완전한 남방계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좀 난 남방계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 북방계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얼굴들은 복원한 거야, CG로. 고구려인. 북방계 똑같지? 그렇지? 눈이 좀 작잖아. 신라 봐, 신라. 부리부리하게 생긴 거 봐. 남방계랑 똑같지? 얘는 둘은 서로 인종이 달라. 다른 인종이야. 이 백제는 적당히 섞인 애가 나왔겠죠. 백제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가장 가까이 생긴 애가 이제 백제인인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 이 사실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들은 다 혼혈이에요. 혼혈. 고구려인과 백제인 그리고 신라인의 혼혈이에요. 북방계 인류와 남방계 인류의 혼혈. 우리의 먼 조상들은 애초에 다른 인종이었고 그 인종이 결합해서 지금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뻥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뻥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 요거는요, 선생님이 어떤 그 유전자 검사 회사에다가 선생님 내 그 유전자 샘플을 보내가지고 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비싼 거야, 돈 내고 한 거야.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자, 선생님 할아버지는 항상 나 어렸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며느리감으로 외국인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되게 입에 막 침이 마르지 않도록 했어요. 나는 되게 의문이었어요. 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 하지? 그거부터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우리 할아버지는 뭐 그런 자부심이 있었나 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 예? 한국인은 한국인이랑 결혼해야 된대. 그러니까 되게 막 그런 뭐 다문화, 가족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 옛날 사람이죠. 되게 옛날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뭐 지금 실제로 옛날 사람이시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뭐 의문이 들었어. 의문이. 막 저런 어떤 민족적 순수성 이런 걸 되게 강조하시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놓고 서로 얼굴을 보면 별로 이렇게 그 순수해 보이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 같지 않게 생겼어. 선생님 가족들은 다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우리 조상, 가까운 조상 중에 멀지 않은 조상 중에 외국인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뭐 중동 지방이나 뭐 하다못해 저기 남미? 뭐 이런 데서 좀 혼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 솔직히 한국인처럼 안 생겼어요. 선생님 가족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궁금증 해결하려고 이 검사를 한 거야. 자,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야, 여러분도 생각할 때 어때요? 지금 내 얼굴 보이잖아. 지금 나는 순수한 한국인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혼혈이 섞여 있을까요? 이루어져 있는지. 자, 내 유전자는요. 52%가 한국인이고 25%가 일본인이고 23%가 중국인입니다. 내 몸의 절반 정도만 한국인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왔어요. 아마 이 결과를 우리 할아버지가 봤으면 노발대발 하셨을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막 지르셨을 거야. 책상 뒤였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는 아까 말했지. 나는 솔직히 여기 중동이나 이런 쪽이 있을 줄 알았어. 없어. 나는 한중일이야. 다 순수한 아시아인이야. 나는 깨끗한 아시아인이야. 근데 이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 7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안에 한 명만 있어도, 외국인 한 명만 있어도 나온대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한 명만 외국인이 섞여 있어도 그 외국인 피가 0.1%라도 잡힌대. 근데 안 잡혔어. 하나도 안 잡혔어. 나는 순수한 아시아인이야. 한국인이라고는 못해도 아시아인이야.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자, 한국인 평균. 한국인 피는 50%가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붙잡고 뉴스 점검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절반이 안 돼요. 한국인 피가. 보면 중국, 일본 합쳐서 중국, 일본, 한국 합치면 대충 95% 정도 나오지. 응?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한중일 혼혈이야. 대부분은. 한중일 혼혈이에요. 이거 보세요. 한국인 평균 대비 나이 100분위 결과. 상위 87.4%. 등급으로 따지면 좀 높은 3등급이 나오지. 그치? 높은 3등급.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호그와트에 가면은 순수 혈통으로 인정받아서 슬리데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잡종 그리핀도르랑은 격이 달라요. 알았어? 알았어요? 지금 내심 속으로 저 선생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자, 아무튼 자, 봐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는 다 혼혈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다 혼혈이야.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순수한 한국인 한 명도 없어. 이거 결과 60% 넘게 나오잖아? 회사에서 모셔가.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러면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모셔간다고. 한국이 60% 넘게 나오면. 우리는 다 혼혈이에요. 그 남반계와 북반계 혼혈이에요. 일본엔 남반계 인구가 더 많을 거고 중국엔 북반계 인구가 더 많겠죠. 근데 그걸 중국 가서 검사해도 똑같아. 중국 가서 검사해도 걔 중국인들도 한 절반 정도만 중국인 피고 나머지 한국인, 일본인 다 섞여 있을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절반 정도만 일본인이고. 자, 내가 아까 그 남반계 북반계 결합이라 그랬는데 전 공교롭게 선생님 아버지 쪽 유전자랑 어머니 쪽 유전자가 달라요. 선생님 아버지 쪽 유전자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한반도로 들어온 북반계 인종입니다. 선생님 아빠 쪽. 근데 엄마 쪽은 이렇게 보면 중동이랑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온 남반계예요. 여기 호주로 가는 화살표가 보이는데 일부는 호주로 가고 일부는 한반도로 왔다는 뜻이야. 여기 보면 나와 있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남반계, 우리 아빠는 북반계야. 이해되죠?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한국인의 표본이야. 한국인의 표본. 여러분들이랑 다르다고. 아무튼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 아까 신화, 고구려, 신라, 백제 신화, 그 다음에 또 인류의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이 유전자 검색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냐?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는 혼혈이에요. 여러분들 다 혼혈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지금도 그 혼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다문화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게 보잖아. 그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야. 우리 학교에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이라서 많지 않은 편인데 지방 가면 진짜 엄청 많아요. 다문화 가정 학생들. 근데 우리 다문화 가정이란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 벌써 얘는 우리랑 다르다는 거를 깔고 가는 거지. 근데 전혀 다르지 않아. 왜냐면 우리도 다문화야. 우리도 다문화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다문화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다문화야. 이거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거가. 나는 한국인, 너는 뭐 동남아인, 아니면 너는 뭐 유럽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왜냐면 아까 피 검사한 거 봤지? 혼혈이야. 나도 내 조상 중에 일본인, 중국인 다 섞여 있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분하려고 그래. 자꾸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다문화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이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또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어요.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내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야. 트럼프.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그 사람은
백인들을 위한 백인들의 사회를 다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했어. 스스럼 없이. 응? 내가 뭐 멕시코에서 오는 뭐 이민자들 다 가로막겠다, 장벽 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줬어. 이번에도 되게 아깝게 떨어졌죠. 아깝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종으로 뭐 흑인이니 백인이니 이런 인종으로 그 나를 구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셨던 것처럼 미국인들도 백인은 유색인종과 다르다 이런 구분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아까 그 검사 있지, 내가 검사한 거. 검사가 미국에서 온 거거든. 미국에서 검사해봤더니 순수한 백인 하나도 없대요. 백인들도 다 자기 몸속에 유색인종의 피가 흘러. 근데 운 좋게 그 피부색을 결정한 유전자가 하얀색으로 만들어져서 태어난 것 뿐이야. 그 랜덤으로 걸리는 거거든, 피부색은. 랜덤 게임이거든. 근데 운 좋게 백인으로 태어난 거야, 걔네는. 걔네가 백인이라 백인이 된 게 아니고 운 좋게 백인으로 태어난 거야. 유색인종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어. 근데 자꾸 그걸로 구분하려고 그런다고. 나는 무슨 인, 너는 무슨 인, 무슨 민족 이렇게.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년 되면 선거권이 생겨요. 내년 그 선거일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생일이 좀 빠르신 분들은 내년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거할 때 후보자들의 어떤 그 공약 같은 걸 잘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걸로 배타적 민족 구분으로 자기 표를 끌어모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분명히 해요. 뭐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겠다. 그 다음에 난민 신청 안 받는다. 한국인을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분명히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이거 배웠잖아. 그 외국인이랑 우리는 차이가 없어요.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달라진 거야.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는 게 그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요. 그렇죠? 착장 죽장 들어봤어요? 응? 그 오죽하면은 하루에 중국인들 기분 나쁘게 하자고 하루 2초만 투자하자는 말도 있어. 중국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짱깨라고 부르자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처럼 번지는데 여러분들 그 중국인이랑 그리고 조선족들이랑 우리랑 유전적인 차이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이 뭐 여러분 대림 같은 데 가면 조선족들 모여서 하는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은 되게 범죄율 높고 막 매일같이 칼부림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중국인이라서 내지는 조선족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다고. 근데 다른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란 거야. 후천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욕을 하려면 중국인, 조선족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중국 정부를 욕해야 돼.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그 새끼들이 문제야. 여러분들도 만약에 중국에 태어났다면 지금 대일명에서 칼부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종에서 사람을 구분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 벌써 이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야. 응? 여러분들은 고구려 건국 신화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인종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어디서 온다? 교육에서 온다. 여러분들은 그 교육을 받고 있잖아 지금. 응? 남들과 달라지는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좀 폭넓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애초에 우리는 다 혼혈이야. 그러니까 혼혈, 다문화 이런 거를 구분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들이랑. 그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오늘 했던 것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신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고구려 신화가 남방계, 북방계 신화가 혼합된 거고 혼합된 성격을 띄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실제로 남북 다른 인종이 한반도에서 결합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른 인종들은 누구냐? 북방계 인종과 남방계 인종.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모두 혼혈이다.
순수혈통 이런 거 없어요. 그 해리포터에서 그 입닥쳐 말포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도 순수혈통 아닐 거야. 그래서 인종에 의한 민족 구분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차라리 이 민족을 구분해 주는 건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아니야. 어떤 정신적인 거야.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왜 중국 조선족들이 자꾸 우리 보고 같은 민족이라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거 솔직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솔직히. 좀 의아하죠? 지네들은 중국인이라면서 왜 우리랑 같은 민족이래? 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그 근거가 이 민족이라는 게 국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단군 신화를 알고 있죠. 그 단군 신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민족이라고 봐도 돼요. 북한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조선족도 단군 신화 알아요. 그러니까 조선족들은 스스로 중국의 한족들이랑 자기를 다르다 생각해. 왜냐하면 한족이랑 다른 걸 가지고,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야. 민족 구분. 그러니까 자꾸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다음 문제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조선족들이랑 우리랑 같은 정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물론 유전적 정보도 똑같아요, 사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태어났어. 뭐 아이를 낳았어. 그 애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어. 그럼 걔는 한민족이야? 미국 민족이야? 한민족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이랑 똑같이 자랐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애를 낳았어. 걔는 그럼 미국인이 한국이냐? 미국 민족이 한국 민족이야? 미국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 알아요? 추신수? 추신수 아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어. 근데 왜 그랬냐?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인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알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 고전이라는 게 문과의 세계만은 아니구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는 사람들은 따로 질문해 주세요. 자,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수업 준비하러 가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잘 가, 안녕. 방송 끌게요. 수업 끌게요.